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국립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최승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컬에서 Git 사용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차시고요. 이번 시간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GitHub 활용, 그리고 실습2, 그리고 브런치 이해 및 활용에 대해서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로컬 저장소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내에서,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 데스크탑, 여러분들 노트북 내에서 Git을 활용해서 이제 버전 관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소, 레포지토리라고 하죠. 얘네들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생성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Git 배쉬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깃 배쉬를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에 빈 저장소 생성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보시면은 저는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git이라는 폴더에서 지금 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 내에서 ls 언더바 al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위와 같이 요런 결과값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L이라는 이 옵션은 뭐냐면 이제 숨긴 파일을 포함해서 자세히 보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git init을 통해서 git 저장소가 추가되었고 초기화되어서 얘가 .git이 추가된 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된 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에 빈 저장소 생성,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다가 지금 이 CMD라든지 git 배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탕화면에다가 그 우클릭해서 새 폴더 만들기 있죠. 그래서 새 폴더를 이렇게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다가 또 다른 새 폴더를 만들어서 git이라는 새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내에 여기가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보면 이 안에 또 git이라는 폴더가 이렇게 있는 셈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git 배쉬를 이쪽으로 이동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ls 이건 i죠. ls를 통해서 리스트거든요. 리스트를 통해서 쭉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보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git을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git에 여기 이 폴더 안에 들어오셔서 이 git 폴더 안에 들어오셔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뭐 연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git 배쉬를 찾으셔서 활성화 시키시면 바로 이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list AR 해서 숨긴 파일까지 모두 볼 수 있게끔 했는데 봤더니 그냥 해시페일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git init을 통해서 이니셜라이징을 이렇게 했더니 다시 lsA를 해보면 여기 .git이라는 폴더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이시죠? 실제로 폴더에서 보셔도 여기 요 워크스페이스 안에 git이라는 폴더 안에 이 .git이 숨긴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더 보기 옵션을 좀 바꿔주시면 숨길 파일까지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래서 CMI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고요. 어, 애초에 이제 좀 이런 명령 프롬프트라든지 뭐 git 배쉬를 통해서 이제 커맨드 라인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mkdir 이 make dir이라고 ir이란 뜻이거든요. 죄송해요. 발음이 갑자기 꼬이죠. 요 명령어를 통해서 making dir 디렉토리를 생성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뭐 워크스페이스 생성하시고 또 이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또 다시 mkdir 해가지고 뭐 git 이런 식으로 생성해도 무관하다.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git init을 했을 적에 initializing이 제대로 되어 있고, 여기서 다시 list al 하면은 요 .git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윈도우 내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서 이제 git을 로컬에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전 시간과 지금 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 config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메일 주소랑 이름을 정할 거예요. 자, 근데 저번 시간에는 제가 글로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 git이라는 폴더 내에서만 사용할, 이름과 이메일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git config, 글로벌이 빠졌죠. 그래서 유저네임 해갖고, dev1, 그리고 이메일 해서 dev 이메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임의예요, 임의.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한 후에 git config underbar list 언더바예요. 언더바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요거 아주 중요해요. 헷갈리기 쉽습니다. 언더바 리스트 하면은 이제 config에 관련된 리스트들이 쭉 다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가린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로 제가 저번 시간에 글로벌로 세팅했던 제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거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유저네임과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담겨져 있다. 즉, 이 git이라는 폴더 내의 유저와 이메일은 얘다. 이 친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은 이 친구인데, 이 git에서는, 이 폴더 내에서는 얘가 유저네임과 이메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git init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옆에 갑자기 마스터라고 생긴 게 보일 겁니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git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컬에서 git을 제대로 설치도 되었고 사용도 가능하다. 이런 상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it 유저네임과 유저 이메일을 이렇게 세팅 마쳤다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만 알고 싶다면 여기 구체적으로 써주면 돼요. git config 유저네임 그리고 git config 유저 이메일 하면 이 git이라는 폴더 내에 있는 유저네임과 이메일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잘못 적었어.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삭제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또 다른 옵션이 unset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unset, 그러니까 세팅을 이제 on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삭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바탕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과 세 번째 시간을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 보자면 git init이라는 것은 git을 초기화, initialize. 자, 여기서 내가 git을 만들 거야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git config를 통해서 유저네임과 이메일 주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git underbar list는 이제 git과 관련된 내가 git 저장소에 어떤 어떤 설정했는지 전체를 다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git config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유저네임 구체적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유저네임이 뭐냐, 유저 이메일이 뭐냐, 또는 그 이외에 또 다른 옵션을 보고 싶다면 그 내용을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이제는 나만 쓸 거니까 이 컴퓨터는 나만 쓰니까 그냥 글로벌로 해버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더바 글로벌 옵션을 주면 전체 저장소의 이름과 이메일을 세팅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본 세팅하고 이제 로컬에서 레포지터리를 그리고 생성을 한 후에 이제 그 생성자의 이름 그리고 이메일을 세팅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까지 매우 기초적인 작업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왔어요. 저는 이제 VS 코드를 바탕으로 이제 거기서 git을 이제 활용할 텐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헬로우 파이라고 해서 제가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헬로우 git 요 정도 그냥 라인만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저장한 후에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기 헬로우 git 여기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때 git 스테이터스 상태죠, 상태. git 스테이터스를 실행을 해보면 현재 브런치 마스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얘가 아직 add가 안 된 거야. 즉 스테이징이 안 된 거지.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헬로우 파이에서 우리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수정이 안 돼, 저장이 안 된 상태는 여기 뭐 하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S를 누르면 얘가 사라지잖아요. 얘가 사라지는데 얘는 이 파일 내에서 저장이 된 거지 기세 저장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git 스테이터스를 하게 되면 여기 hello add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add할 파일이 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스테이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git add라는 명령어를 써줘야 되는데 자, git add라는 명령을 쓸 때는 git add 해놓고 띄우고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쓰고 싶은 파일을 쓰시면 돼요. 파일명. 저희는 여기 hello 파이였죠? hello 파일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git에서 hello.py라는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컴퓨터의 세팅상 보시면 여기 처음에는 물음표 하나가 있죠? 파일이 하나 있는데 마스터 입장에서 파일이 하나 있다. 근데 얘가 저장할 건지 안 할 건지 난 몰라. 근데 내가 git add 해놓고 hello.py를 했죠? 라고 하니까 요 물음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1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여기 빨간색이었던 친구, 이 빨간색이었던 친구가 이렇게 녹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new 파일로 바뀌었어요. new 파일 hello.py 요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용어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on branch master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커밋을 연속으로 기록하는 연결체를 브랜치라고 하는데 처음 저장소가 생성되면은 최초에는 무조건 마스터예요. 자, 내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그러면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스터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브런치로 갈라질 거냐 아니면 메인으로 쭉 갈 거냐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 그리고 우리가 몇 명의 팀원들이 협업을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n branch master는 현재 마스터 브랜치에서 작업 중이다. 즉 가장 스타트가 시작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곳에서 우리가 git init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스터가 생기는데 얘는 아직 우리가 뭐 여러 git을 스테이징하고 커밋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스터 단계, 여기 단계에 지금 현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제가 실습을 해서 파일을 하나만 썼지만 만약에 여러 개의 파일 수 있어요. 뭐 여기 이쪽 단에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일일이 다 git add hello.py 뭐 git 뭐 서브 파일, 서드 파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파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그렇게 일일이 다 입력을 해줘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자, 그것을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파일이 여러 개일 때는 add 띄우고 점이에요. add 띄우고 여기 띄우시고 점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파일이 싹 다 한 방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스테이징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스테이징을 하는 건데 이건 권장되지가 않아요. 왜냐?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실제로 파일이 뭐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뭐 100개의 파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수정을 한 파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머지 99개의 파일도 같이 업로드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리고 100개의 파일 중에 한 10개만 바뀌었어.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0개 파일을 수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업로드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이거 git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우리가 버전 관리 그리고 그 시점에 무슨 행위를 했는지 명확하게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add.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자주 사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만약 최초의 시작
이 on git init을 한 그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단계에서는 add 닷을 쓸 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hello.py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간단하게 프린트 라인 딱 한 줄만 썼습니다. 그래서 얘를 저장을 마치고 실행을 해봤더니 굉장히 잘 나와요.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hello git 잘 나오죠. 그 상태에서 git 스테이터스를 한번 해보면 git 스테이터스의 입장에서는 물음표인 거야. 얘 분명히 파일이 있긴 있는데 얘를 git에 저장할지 안 할지 난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물음표를 띄워준 거죠. 여기 물음표를 띄워준 거예요. 물음표를 띄워줬는데 이제 사용자가 git add hello.py라는 명령을 땅 치니까 이 친구가 얘를 저장하려고 하는구나로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표현이 +1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다시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new 파일로 바뀌어버린 걸 알 수 있죠. hello.py 이렇게 바뀐 걸로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 지금 요 편집 라인, 요 편집 라인은 제가 리눅스 기반에서 만드는 그 편집 스타일이에요. 제 컴퓨터 세팅이고요. 아마 이렇게 표시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기술을 했을 때는. 그래서 좀 더 헷갈릴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다. 이거는 제가 그 컴퓨터 개발하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실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다. 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랑 그림이 다르다고 해서, 요 라인이 다르다고 해서, 네. 저는 왜 안 되죠?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커밋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스테이징을 마친 다음에, 스테이징은 임시 저장이라고 했잖아요. 저장 직전 단계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git이라는 시스템에다가 보낼 때, 전송을 할 때는 커밋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커밋을 하면 되는데, 커밋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급적이면 반드시 메시지를 써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git commit 해갖고, add hello.py라는 것을 제가 커밋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마스터 플러스 1에서 그냥 이제 다시 그냥 마스터로 바뀌었죠. 이제 얘가 플러스 1 한 줄을 더 파일 하나를 더 추가할 게 있는데 제가 커밋을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된 거죠. 이때 보면 여기 라인을 보면 파일이 하나가 변했다. 변동이 됐고 하나가 한 줄이 더 추가됐다. 그리고 요게 add hello.py가 됐다. 라고 이렇게 떴죠. 그리고 나서 git 스테이터스를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변할 게 없다 라고 이렇게 그 파일이 그 git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이력사항, 즉 첫 번째 변동사항을 저장한 게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뭔가 좀 코드가 잘못돼가지고 코드를 수정을 하고 싶어. 그래서 hello.py에다가 여기 보시면 hello git뿐만 아니라 3번 그리고 5번 라인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코드를 라인을 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얘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얘를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했더니 파이썬 파일은 잘 나와. 근데 똑같죠? 다시 git 스테이터스를 했더니 얘가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헬로 파이가 아니라는 거지. git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를 modified 수정이 됐다. hello.py가 수정이 됐어. 라고 이제 git 스테이터스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git commit을 해보면 add를 먼저 해야죠. git add hello.py를 하면 이렇게 git 스테이터스가 수정된 게 아까는 빨간색이었는데 이제는 녹색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오케이 git에서도 수정 사항을 스테이징 했구나를 인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커밋해서 업데이트 헬로 파이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 플러스 1이 다시 git 스테이터를 하면 깔끔하게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조금 복잡하거나 헷갈릴 수는 있으나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git을 수정 파일이나 이력 절차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다면 파일 수정, 추가 또는 수정을 하고 나서 스테이징 단계를 거칩니다.
add죠. add. git add는 스테이징이에요. 스테이징. add를 해서 저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스탠바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커밋을 하는 겁니다. 커밋. 본격적으로 git 시스템에 탑재를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파이썬 파일을 저장했다고 해서 git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를 첫 번째로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인지하시는 과정에서 그 하나하나를 저희는 스테이터스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git에 스테이징이 안 돼 있으면 이 modify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git add라는 표현을 써서 add 명령어를 실행해서 hello 파일을 우리가 스테이징 했더니 얘네들이 git이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수정이 됐다, modified가 됐다. 그게 hello 파일이라는 파일이다. 라고 제대로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ommit, 본격적으로 git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제대로 저장이 됐어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커밋이 제대로 됐는지를 저는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 명령어는 git log라는 거예요. git log를 통해서 작업한 이력을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hello 파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이렇게 됐다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git log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페이저 모드라는 곳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마지막에 가로치고 이렇게 end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캡처 화면에는 잘 안 나왔네요. end라고 되어 있는 표시가 뜨는데 거기서 알파벳 Q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다시 터미널 모드로 빠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나 이 페이저 모드 너무 귀찮아, 너무 보기 싫어 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언더바 노 페이지 옵션을 사용한다든지, 근데 이건 좀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또는 설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git 언더바 페이저는 캣을 활용해서 git 로그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라인 그냥 한 줄로 보이게,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git 로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버전 관리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브런치라는 개념을 좀 잠깐 살짝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 브런치는 제가 첫 시간이었나요? 설명해 드렸어요.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브 공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브런치 생성 같은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git 브런치 띄우고 브랜치 하고 띄우고 브런치 명을 만들면 돼요. 저는 실습을 위해서 테스트 1과 테스트 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git branch 테스트 띄우고 테스트 1, git branch 띄우고 테스트 2를 만들어서 이제 git branch라는 명령어를 치면요. 얘만 치면 지금 현재 이 레포지터리에 어떤 브랜치들이 존재하는지를 얘가 이렇게 띄워줘요. 지금 마스터의 별표가 있죠? 지금 현재는 마스터 위치에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저 모드, 여기 이렇게 얘가 테이저 모드거든요. 얘에서 탈출하려면 알파벳 Q를 누르시면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브랜치 입장에서 작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브랜치 전환은 어떻게 하느냐? git checkout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git checkout 하시고 띄우고 테스트 1 하면 이제 스위치 브랜치 갖고 테스트 1으로 바뀌었다 라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git 브랜치를 했더니, 자, 이번에는 테스트 1에 이렇게 별표가 뜨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그 브랜치가 변경되고 브랜치를 생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브랜치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 자, 똑같습니다. 자, 브랜치에서 이번에는 제가 좀 파일을 좀 꼬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유의 있게 들어보시면, 기존 파일이었던 헬로우 파일을 수정할 거고, 추가적으로 서브.py라는 파일을 추가할 거예요. 근데 자, 이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브랜치 위치는 테스트 1입니다. 자, 저희가 원래는 헬로우 파이가 원래는 그 3번의 라인이 하나 더 있었죠. 근데 3번 라인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하고 hello git, 그 다음에 5번에 버전 관리 git, GitHub 이해와 활용라는 해서 3번 라인을 삭제했고요. serve.py에서는 뭐 아예 새로운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hello git, 뭐 3번에는 그 전남대학교, 뭐
그리고 5번에는 버전 관리 깃, 깃허브 활용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똑같죠? 스테이징을 하고 커밋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git add 서브 파일을 테스트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스트 1에 있는 위치죠, 브랜치가. 그랬더니 요렇게만 했더니 하나가 추가됐는데 나머지 하나는 느낌표야.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러면 git add hello.py도 다시 추가를 해줄게 했더니 얘가 이제서야 두 개가 추가가 됐네 하고 git status를 해보면 modify hello 파일은 수정이 된 거고 서브 파일은 new 파일이네 라고 얘가 쫙 이렇게 인지를 해주죠.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커밋을 해줘야겠죠? 이제 깃에다가 저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커밋을 해주면 git 커밋 해가지고 커밋 메시지를 add sub 파일 그리고 modify hello 파일 이렇게 수정을 했어 라고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git 로그를 살펴보면 여기 요렇게 라인이 나오죠. 요 위에 한 라인은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실습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약간 오탈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수정하고 서브 파일에 좀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보시면 한 몇 분 차이가 안 나요. 한 3분 정도 이슈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 교환을 그대로 따라왔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정도 로그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1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테이저 모드죠. 테이저 모드. 그래서 여기서도 Q를 입력해서 탈출을 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1의 브런치에서는 지금 이런 로그를 가지고 너가 작업하고 있어. 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이 쭉 가지를 쭉 치고 나가고 있고, 그 옆에서 제가 브런치를 통해서 또 다른 작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젠간 이거 다시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브랜치 병합이라고 하는데, 이 합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칠 때는 먼저 마스터 입장에서 가야 돼요. 왜? 마스터가 메인 프로젝트니까요. 그래서 그 브랜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체크아웃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it checkout master 해가지고 마스터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마스터에서 긴 로그를 보면 테스트원에 작업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기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저와 똑같이 코드를 사용한다면 헬로우 파일은 원래 마스터 입장에서 사용되어 있던 게 그대로 보일 것이고요. 서브 파일은 마스터에는 없는 파일이죠. 테스트 1에만 있는 거잖아요. 얘는 이렇게 가운데 줄로 찍 해가지고 없어? 이거 파일은 없는 파일이야 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서브에서 들어온 거구나, 이게 테스트 1 브랜치에서 들어온 거구나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은 딱 2개 파일이라서 한눈에 딱 들어오지만 나중에 파일이 뭐 50개, 100개 늘어났을 때는 또 다른 소스 트리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멀지, 그래서 병합을 할 건데 우리가 멀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마스터 입장이죠. 마스터 입장에서 멀지를 할 건데 누구랑 머지 할 거야? 누구랑 병합할 거니? 했더니 테스트 1이랑 병합할래. 자, 이러면 헬로우 파이는 두 줄이래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 파이가 추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헬로우 파이가 수정되었고 서브 파이가 추가됐다를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우리는 지금 의도적으로 그 서브 파일 입장에서는 그 테스트 1 파일을 자세히 기억해 보시면 헬로우 파이는 제가 135번 라인에서 3번 파일을 그냥 지운 거잖아요. 이 3번 줄 135에서 3번이 국립군산대학교를 프린트한 건데 그 테스트 1에서 제가 헬로우 파이 내용 중 서브 파이 테스트 1 브랜치에서 헬로우 파이에 있는 3번 라인을 삭제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병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병합을 합치는 거니까 그냥 3번 라인을 다시 살려주면 그만이거든요. 왜냐면 마스터에서는 3번이 있으니까.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업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똑같은 파일 내에서, 즉 헬로우 파일 내에서 똑같은 라인에 1번, 3번, 5번에 각각의 서로 작업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뒤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그랬을 때는 멀지가 할 때 어떻게 되냐? 충돌이라는 게 발생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냐? 자, 실은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은 실습 상황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충돌 상황을 강제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test1 브랜치로 이동을 해가지고 헬로우 파일을 수정하고 커밋을 했습니다. 자, 헬로우 파일의 5번 줄 충돌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중요한 건 번줄이에요, 번줄. 5번 줄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에서도 헬로우 파일을 수정하고 커밋했어요. 자, 이번엔 3번 줄을 바꿨습니다. 마스터 브랜치에서 수정, 그리고 버전 관리, GitHub의 이해와 활용. 자, 달라졌죠? 두 개가 다르죠? 파일명은 같아요. 파일명은 똑같은데 같은 위치 1, 3, 5번 라인, 각각 1, 3, 5번 라인에 서로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맨 위에 1번 라인을 제외하고 3번, 5번 라인이 서로 내용이 달라요. 자, 이랬을 때 멀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헤드 쪽에서 요런 문제들이 생겨. 충돌이 발생했어. 자, 이럴 때도 어떻게 할래? 이렇게 충돌이 생겨버리면 얘네들이 머지를 하지 않고 그냥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한테 수정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체인지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새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라인들이 서로 충돌이 생기니까 얘를 수정을 해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아까 1, 3, 5번 라인에 1, 3, 5번, 그리고 얘가 마스터고 얘가 테스트니까 테스트에 각각 1, 3, 5번 내용이 1번을 제외하고 3번, 5번이 서로 내용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둘 중에 하나를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저는 얘를 바꿨죠. 라인을 하나씩 다 올렸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한 상태에서 다시 머지를 하면 수정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마스터에서 충돌 해결하면 다시 커밋을 했을 때 충돌 해결 이렇게 하게 되면 마스터 브랜치에서 헬로 파일을 수정하고 테스트에서 헬로 파일 수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충돌 이슈가 생겼죠. 그리고 충돌 문제를 제가 수동으로 줄을 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충돌 해결이 이제 커밋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처럼 사실은 Git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협업을 하다 보면 동일한 파일 내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은 제가 정말 심플하게 숫자가 라인이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위치를 변경해서 충돌을 해결했지만 실제로 코드상에서는 그렇게 객체 지향 코드는 더더욱 심할 것이고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절차 지향형의 언어들은 더더욱 심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 충돌 해결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3웨이 머지 방식이라든지 git rebase라든지 아니면 비주얼 머지 툴 그리고 git ready라는 이런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돌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랜치 개념을 굉장히 잘 익히면 팀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게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사실 Git이 단순히 버전 관리를 떠나서 이 브랜치 개념, 즉 협업 개념 때문에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익혀두신다면 향후에 이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로컬에서 기술 활용하기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에서 이제 강의를 계속 이어서 나갈 겁니다. 자, 그때부터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GitHub도 활용할 것이고요. 이제 여러 실습들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버전 관리, 그리고 Git과 GitHub를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제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